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송이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소메트릭 일러스트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이소메트릭 일러스트라는 것은 정육면체의 3면이 보이는 구도로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신규 작성을 눌러 주세요. 자, 이번에는 프리셋의 정사각형을 선택해 주어도 되고요. 가로 세로 폭을 같게 만들어 줄 건데요. 폭은 300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높이도 3000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색은 투명으로 한 후에 작성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캔버스가 나오는데요. 아이소메트릭 입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이소메트릭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 가이드를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두었는데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더하기 모양을 눌러서 이미지 선택 후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가이드 모양이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요. 선화 추출 안함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이드를 하나의 입체적인 블록으로 보고 이 블록 안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이드가 좀 진하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낮추고요. 자, 그리드가 보이기 때문에 가이드와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드 표시를 이렇게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펜을 들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대상을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이 레이어에 파란색으로 스케치를 할 겁니다. 연필 툴을 이용해서 확대를 한 후에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스케치의 방법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자그마한 블럭들을 쌓아서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정육면체 안에 이미지들을 넣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 때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이는 이쪽 면, 앞쪽이라고 할게요. 이 앞쪽 면에 보이는 대상을 이미지를 그려주고 옆쪽에 보이는 그 대상의 이미지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위에 보이는 대상의 이미지를 그려서 이것들을 하나로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레이어에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이곳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축소를 좀 해서 크기를 지금 화면에 보인 것과 같은 자, 이만한 크기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작게 그리는 것보다 좀 크게 그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사위 모양의 정육면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집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지붕이 세모난 집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앞면에서 보이는 각각의 가운데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지붕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지붕 두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창문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문을 그릴 때도 여기 있는 가이드와 병행한 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로로 긋는 선도 여기 있는 가이드 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윗부분을 둥글게 할 때는 이렇게 둥글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창문에 있는 틀도 그려줘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창문의 디테일한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옆쪽 부분 이미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붕을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주고요. 지붕 윗부분도 평행하게 그려주세요. 지붕 끝부분 두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느덧 집 모양의 형태가 만들어져 갑니다. 자, 옆부분에는 문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병행한 선들을 활용해서 이번에는 옆쪽 창문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커튼이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부분을 계단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계단을 그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문이 너무 아래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자, 문 부분을 살짝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에 계단을 그려주는데요. 계단을 그릴 때도 이렇게 기울어진 선을 병행하게 항상 선을 써줘야 됩니다. 자, 병행한 선들을 활용해서 한 계단 2개 정도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병행하지 않죠. 병행하지 않으면 형태가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병행하게 다시 좀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행이 잘 맞아야 뒤틀려 보이지 않고 이미지가 예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굴뚝도 하나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굴뚝을 그릴 때는 굴등의 윗부분을 이런 병행선들을 활용해서 네모난 형태로 그려주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병행선으로 끝부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지붕선과 병행하게 이번에는 그려줘야 지붕의 경사가 유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붕을 이렇게 구멍까지 다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입체적인 형태의 집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스케치의 라인을 따서 일러스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 주고요. 검정색 선에 펜 툴을 이용해서 라인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와 스케치를 좀 연하게 해주고요. 브러쉬 설정에 더보기에 들어가면 손떨림 보정이 있는데 보정을 좀 높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인들을 따라서 이렇게 라인을 따주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을 따면서 조금씩 이미지들을 수정하거나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주면 되겠어요. 큰 뼈대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틀어지거나 조금 선이 삐뚤빼뚤한 것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스케치는 바깥에 있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직선 툴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직선 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어도 됩니다. 자, 아니면 펜 툴을 이용해서 또 그려주는 것도 너무 딱딱한 느낌보다는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스케치한 듯한 느낌을 줘서 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을 다 땄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와 가이드 라인을 한번 없애보면 이렇게 자, 라인을 딴 레이어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방식대로 컬러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색 지붕을 이렇게 선택해서요. 대상은 캔버스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확장은 3픽셀 정도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을 해줘서 채색을 합니다. 자, 다음 기둥색은 베이지색 같은 걸 이용해서 선택을 해줬고요. 자, 다음에
나무색을 이용해서 문틀이나 창문 틀 등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다음에 노란 색깔 커튼을 칠해주고 안쪽은 어둡겠죠? 진한 갈색으로 어두운 방안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채색은 완료가 되었는데요. 자, 이곳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곱하기를 눌러서 마스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영역에 명암을 추가해서 입체감을 조금 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빛의 방향을 정하고 빛을 받는 부분은 밝게, 그 반대편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빛이 이 왼쪽 위에서 보통 들어온다고 보고요. 앞면 쪽을 비춘다고 생각하면 이쪽 부분은 조금 어둡겠죠. 자, 어두운 부분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어둡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옆면 부분을 모두 다 어둡게 칠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지붕에 있는 굴뚝의 그림자도 표현해주면 더 입체감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브러쉬 툴로 이렇게, 자, 이쯤에서 시작되겠죠. 그러면 좀 넓게 해야 합니다. 해서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조금 더 입체감이 살아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도 같은 방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 주고요. 스크린을 설정해 주고요.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한 후에, 자, 빛을 받는 부분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조금씩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조금만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 정도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너무 좀 진한 것 같아서, 자, 하이라이트의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는 하나로 통합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는 시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배치하여 새로운 장면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땅 타일을 이것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소메트릭 일러스트는 시점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서로 각각 만든 일러스트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점이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크기가 너무 커서 크기를 줄여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크기를 줄이면 이 땅에 건물을 하나를 우뚝 세울 수도 있고, 자, 어느 위치에 놓아도 어색하지 않게끔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소메트릭 일러스트를 그리게 되면 다양하게 이미지들을 배치하고 새로운 장면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놓으면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일러스트를 그려보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일러스트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